23번 보시면 상품을 뭐 하셨대요? 매출하셨대요. 그러면 매출하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죠.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 나갔다고요? 200. 그 다음에 상품 팔면은 돈 버니까 수익 증가예요. 그래서 수익 증가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대금 중 50만 원은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받으셨대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얼마예요? 네, 50. 그러면 통장에 돈이 현금이 많아지겠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네,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대요. 어음 받으면 무슨 어음이라 그랬죠? 받으러음이에요.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음. 근데 반대로 어음을 줄 수도 있죠. 줄 때는 무슨 어음이요? 지급어음.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 어음을 미소 가방. 거래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음은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는 두 군데 쓴다 그랬잖아요. 채권하고 뭐요? 채무에다가는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받으러움은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돈 받아야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4번이 집 나갔어요. 없죠? 네. 그 다음에 몇 번 풀어보세요? 25번 풀어보세요.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빌려준 거랑 이자를 받으셨대요. 근데 뭘로 받았냐면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총 얼마 받았냐면 206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을 왜 받았나 봤더니 빌려준 거 200 있었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200 어디요? 럭스 가방. 요거 꼭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빌린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만 원은 이자 받으셨대요. 받는 이자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러면 주는 이자는요? 이자 비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자 비용. 그래서 수익의 증가. 그리고 럭스 가방은 자산 감소예요. 대변이니까. 정리하시고요. 그 증가 감소 틀렸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 정리하시고 26번. 매출처 대동가구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8개월로. 8개월이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니까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길면은요? 장기 대여금. 근데 여기는 단기 대여금. 얼마냐면은 500. 그래서 자산의 뭐예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몇 개월로 빌리셨다고요? 8개월을 빌렸는데 왜 빌렸냐면은 외상대금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 그리고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대동. 거래처 꼭 써주셔야 돼요. 대여금에도. 거래처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자산의 감소. 여기도 대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물어보시냐면은 뭐 거래처 몇 개 적어야 되냐 이런 건 없고요. 채권 채무엔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차대변이 다 채권 채무일 수도 있고 채권 채무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뭐 시험 문제에 몇 개 나온다 이런 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7번.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 외상매출금에 거래처 썼잖아요. 대동이라고. 그러면 외상매입금에도 거래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받으러움에 거래처 썼죠? 그러면 무슨 어음도 적으셔야 돼요? 지급어음도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7번 풀어보세요.
조금만 틀고 할게요. 같이 갖고 되니까. 그리고 거기 27번 마지막에 현금으로 지급하 다예요. 거기 다자가 빠져갖고. 그 다음에 27번 보고 이제 다시 교재 조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팔았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 120, 돈 벌었으니까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판 거 뭐라 그래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120 자산의 증가. 그리고 누구한테 외상으로 팔았냐면은 중앙에다 팔았죠. 중앙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운반비. 운반비는 그냥 운반비예요. 운반비 얼마가 나가셨냐면 7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요거를 뭘로 줬나 봤더니 아까 뭘로 줬다고요? 현찰로 드렸죠. 현금 얼마요? 7만원. 그래서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까지 설명드리고 교재 딱 20분만 더 보고 50분 그 47분 되면 끝낼게요. 끝내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 준비해서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금요일은 50분에 끝낼 겁니다. 뭐 다른 날짜는 조금 더 오버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합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만약에 똑같은 문제로 나오면 그때는 수수료 처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죠. 매출일 때는 이렇게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은 뭐 운반비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몰라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부분 운반비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적을 거예요. 근데 왜 많이 적냐면 그냥 시험에 잘 내요. 그래서 한번 분계 한번 연습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또 분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연습 계속 해요. 분계는. 왜냐면 워낙 많이 나오는 파트라. 교재는 295페이지 피시고요. 별표 3개 치세요. 나중에 특히 전산 세무에 잘 나옵니다. 요 파트는. 근데 어쨌든 그냥 시험 잘 내요.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 시기 및 공급 장소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라는 걸 발행하거든요. 이 공급 시기가 작성일자가 돼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세금계산서를 준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날짜 중에 하나가 공급시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요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밑에 박스 있죠? 네, 박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라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일반 판매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는 데는 현금, 외상, 할부인데
요 할부는 단기예요. 긴 게 아니고 짧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트 가서 물건 사본 적 있죠? 맞죠? 그래, 마트 가서 물건 산 다음에 현금 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카드로 긁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카드로 하면서 3개월이요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인도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서 캐셔분들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캐셔분들이 찍어갖고 물건을 줍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거를 무슨 기준이라 그래요? 인도 기준. 내가 물건을 인도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물건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거. 네, 요거를 인도 기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는 죄송한데 거기 4번하고 엮을 거예요. 왜냐면 4번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완성도 기준 지급하고 중간 지급 조건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장기의 뜻은 1년 넘는 거예요. 그러면 할부는 몇 회 이상 나눠서 내면 할부일까요? 네, 3개월 조금 많아요. 2개월부터예요. 네, 일시불은 할부 아닙니다. 근데 이제 2달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할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장기라는 건 1년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넘게 할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격이 비싸서.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요. 네. 자동차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은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을 때 짧게 받아요? 길게 받아요? 길게 받아요. 막 2년, 3년 이렇게 받잖아요. 왜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완성도 기준 지급은 건물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으로 2억 줄게. 그 다음에 30% 완성하면 3억 줄게. 그 다음에 80% 완성하면은 3억 줄게. 100% 완성하면 나머지 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맞죠? 그 다음에 돈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이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기간이 길고 금액이 뭐예요? 커요. 이런 건 한 번에 주면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건물 짓기로 한 다음에 한 번에 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건물을 짓다가 안 지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 이런 거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은근 지방 내려가다 보면 시골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집 짓다가 만 데가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사기꾼들한테 당한 거예요. 이거 1년에 몇 번씩 TV에 나와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사기꾼들이 사기치고도 얼굴 빳빳이 들고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인데 사기 같지 않은 사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 머리 기똥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더라도 약하게 터지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막 이런 식으로 좀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그 돈을 안 줘서 그렇게 된 것처럼 막 꾸미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한 번에 다 주면은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뜻 그대로 중간에 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중간에 돈 줄까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네, 금액이 작으면 중간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에 다 주면 되지. 만약에 10,000원이야. 10,000원 다 주면 되잖아요. 왜냐면 잘못돼도 10,000원은 나한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10,000원이 뭐 잘못됐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일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잖아요. 10,000원이니까. 근데 만약에 1억짜리야. 이런 것들은 나눠서 줘야죠. 왜요? 한 번에 다 줬다가 도망가. 이러면은 1억이라는 돈은 내가 살아가는데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큰 금액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 내라.
왜냐면 이거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그랬어요. 이 간접세의 특징이 뭐냐면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돈을 못 받았어. 그럼 못 받았으면 세금 낼 수 없겠죠. 그래서 대가의 각 부분을 모아기로 했을 때요. 받기로 했을 때 뭐를 내시라? 세금을 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가공.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잘 나와요. 어떻게 잘 나오냐면 가공이 끝났을 때, 이건 아닙니다. 네.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 이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왜 아니냐면 우리 보면은 이제 가공이라는 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락 올 때가 있어요. 가공 끝났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절대 주면 안 돼요. 왜냐면 가공이 끝난 거지. 아직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확인도 안 했는데 돈 먼저 줘? 이러면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들은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선분양이에요. 뭐냐면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 근데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몇 억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돈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집 잘못 만나면 엉망인 집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얘기 안 하는데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 요런 게 유행이었어요. 이런 데가 돈 많이 벌었었는데 뭐냐면 하자보수 잡아주는 업체들 있잖아요. 내가 입주하기 전에 하자보수 잡아주는 업체한테 200인가 300을 주면은 우리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입주 전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가서 하자를 잡아주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평균 50개에서 100개가 나온대요. 평균이에요. 많이 나오면 100개 이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으로 지은 거예요. 몇 억짜리 집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몇 억이면은 5억, 10억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봤더니 막 문이 안 닫혀. 네. 있어요. 문 안 닫힌다고 TV에 나오는 거. 문을 닫는데 문이 가다가 바닥에 긁혀요. 네. 그 다음에 샤워를 했는데 물이 안 빠져요. 각도를 잘못 줘갖고. 원래 물 빠지는 대로 이렇게 각도를 줘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각도를 잘못 줘갖고 샤워하고 나면 물이 안 빠져. 내가 빗자루질을 해야 돼. 진짜 그런 집들도 존재해요. 새 집인데 헌집도 아니고. 오히려 헌집이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근데 그거 말 못해요. 왜 말 못해요? 집값 떨어지니까. 우리 집은 이래요. 이런 거 홍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집값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폭탄 돌리기예요. 안 좋은 집도 좋은 척 해갖고 팔아요. 그런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가공도 똑같아요. 가공 끝났대. 그래서 돈 주면 안 돼요. 내가 이 가공 끝난 거를 받아서 검수를 해야 돼요. 괜찮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돈을 줘야 돼요.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가공 다 끝났다 그래갖고 돈을 먼저 줬어. 근데 물건 받았더니 물건이 엉망이야. 그러면 다시 해주거나 AS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대부분 다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면 돈 먼저 받은 다음에 AS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하냐면 AS 값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아직 돈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요거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해줘요. 왜요? 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목돈은 나중에 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되게 심각해요. 그런 쪽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래들도 보면 돈 들어가는 순간 사람이 변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돈이 살아가는데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된 재화를 받은 다음에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급의제. 거기에서 요것 좀 잘 봐주세요. 폐업. 그래서 폐업은 폐업하는 때. 이런. 폐업은 뭐 하는 때요? 폐업하는 때.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도 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무인 판매기 쓰잖아요. 그러면 무인 판매기 그 사업자는 무인 판매기에서 돈을 꺼내야 세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뭐 할 때요? 인치하는 때, 돈 꺼낼 때. 그래서 돈을 꺼내야만 뭐를 낼 수가 있다?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수출 있거든요. 요거는 세무 파트 들어가서 따로 외울 건데요. 수출 나오면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보시면 기적일이라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적일은 물건 싣는 날이고요. 그 선적일은 배에 싣는 거고요. 기적일은 비행기에다 싣는 거예요. 둘 다 싣는 건 똑같아요. 근데 배에 싣는 건 뭐라 그래요? 선적. 그 다음에 비행기에다 싣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기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어쨌든 싣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 그래서 296페이지에서는 거기 특수한 경우만 보시면 돼요. 특수한 경우. 그래서 특수한 경우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 간주임대료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간주임대료는 진짜 임대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참고로 이거 관련돼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노력을 하세요. 불로소득.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이자, 배당,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원래 내년에 걷기로 했는데 1년 더 연장이 됐어요. 요즘 어쨌든 좀 뭐 난리니까 코인 같은 거 있죠. 비트코인 요런 거 관련돼서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시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이거라. 불로소득이 뭐냐면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자 받을 수 있죠. 돈만 있으면 배당 받을 수 있죠. 돈만 있으면 부동산 살 수 있죠. 돈만 있으면 코인 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런 게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앞으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건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일 안 하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코인으로 돈 벌었대.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돈 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죠? 잃는 사람도 있죠. 근데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40, 50대가 바보냐고요. 왜 최근에 집을 안 사겠어요? 40, 50대가. 떨어질 타이밍이 올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대부분 현재 40, 50대는 IMF도 겪었죠. 2000년대에 모건 프라임도 겪었죠. 그때 집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분명히 왔거든요. 근데 이제 20, 30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바보들. 지금이 타이밍인데. 라고 해서 산 사람들 조만간 보세요. 다 죽어요. 근데 왜 죽냐면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버티면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못 버텨요. 코인도요. 저 아는 사람 코인으로 3억 잃은 사람 있거든요. 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2억을 작년에 잃었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코인이 올라서 2억 더 땄거든요. 근데 사람이니까 욕심내잖아요. 욕심 부렸다가 현재 3억 잃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절대 못 버틴대요. 그러니까 코인 갖고 있으면 언젠간 오를 거야.
예, 주식처럼 오를 타이밍이 오긴 온대요. 근데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못 버틴대요. 근데 불로소득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요 간주임대료가 우리가 부동산을 빌리면 무조건 요거 내잖아요. 뭐 내요?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걸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임대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주라고 나오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잡기가 애매하니까 무슨 일로 보는 거예요? 종료일. 거기 다 있어요, 교재.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끝낼 겁니다. 오늘은 거기 밑에 보시면 이 과세 기간에 걸쳐서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건데 솔직히 후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불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만약에 3월부터 7월 달까지 3, 4, 5, 6, 7 3월부터 7월 달까지 5개월분 임대료를 5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불로. 이런 경우는 실제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건 뭐냐면은 건설하시는 분들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5개월 동안 있어야 돼. 그러면 선불로 해서 집을 빌려요.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회계는 1월에서 3월,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7월에서 몇 월이요? 9월. 이렇게 나누어서 세금을 걷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시면 3월 달도 들어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4월에서 몇 월도 들어가 있어요. 6월도. 그 다음에 7월 달 것까지 받았으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에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데 무조건 끝나는 날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3월 31일. 왜냐하면 날짜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월 30. 여기는 9월 며칠이요? 30. 왜냐면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다 요 날짜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종료일에. 근데 왜 그러냐면 솔직히 국가 입장에서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간에 맞춰서만 뭐만 잘 내면 돼요? 세금만 잘 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첫날 아니면 끝날로 해야 되는데 애매한 것들은 대부분 다 끝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료일. 그래서 나중에 꼭 요거 내는 삶을 사십시오. 간주임대료 낸다는 얘기는 건물주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건물주 하셔서 간주임대료 내시고 요 얘기는 나중에 그 실기할 때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 하세요. 프린트 나눠드리고 시간 되면 끝낼 겁니다.